안녕하세요. 꿀정보입니다. 한때 패스트푸드 업계를 주름잡던 롯데리아.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했던 롯데리아는 최근 맘스터치에 밀려 업계 2위로 내려앉았죠. 매장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 1350개로 정점을 찍었던 매장이 2023년에는 1288개로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롯데리아가 1위에서 내려앉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대로 사라질 수도 있는 걸까요? 오늘은 롯데리아의 위기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국내 햄버거 시장 포화. 국내 햄버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에서 운영 중인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약 70여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1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브랜드는 롯데리아와 맘스터치 단 두 곳뿐이죠. 일반적으로 햄버거 브랜드가 7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면 추가 확장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맘스터치를 인수한 사모펀드 KLM 파트너스도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최대 1900개까지만 확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롯데리아는 수년째 가맹점 수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햄버거 시장은 가성비 버거와 프리미엄 버거로 양극화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이 햄버거 시장 재편으로 인한 경쟁 가속화. 최근 국내 햄버거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패스트푸드 하면 저렴한 가격과 빠른 서비스가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고급 원재료와 차별화된 맛을 강조하는 프리미엄 버거 시장이 떠오르고 있죠. 일반적으로 만원이면 세트 메뉴를 먹을 수 있는데 요즘은 14만원 하는 프리미엄 버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비싼 프리미엄 버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프리미엄 버거의 등장과 소비 트렌드 변화가 롯데리아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고기, 채소 등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 매장 임차료 등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싸게 많이 팔자 혹은 어차피 올릴 거 프리미엄으로 가자. 문제는 롯데리아는 이 두 전략 중 어디에도 확실히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우선 가성비 버거 시장을 보면 맘스터치와 노브랜드 버거 같은 브랜드들이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햄버거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따지게 되었고 맘스터치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큼직한 버거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반면 롯데리아는 가격을 낮추기엔 수익성이 맞지 않았죠. 그렇다면 롯데리아가 프리미엄 시장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파이브가이즈, 인앤아웃 같은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프리미엄 버거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가 프리미엄 버거를 내놓기엔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너무 대중적이고 소비자들은 롯데리아에서 고급 버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성비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자리 잡지 못하게 된 것이죠. 3. 롯데리아 구조적 문제. 이런 시장 변화 속에서 롯데리아가 버티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운영 방식의 차이입니다. 롯데리아는 직영점과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는 직영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높은 임대료 문제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높아지는 인건비 부담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이 매년 10% 이상 인상되면서 패스트푸드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롯데리아는 2014년 키오스크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직영점 133개 중 103곳에 무인기기를 설치하며 자동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인화 전략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알바천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패스트푸드 업계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는 전년 대비 25% 이상 감소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거나 키오스크로 대체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높은 임대료 부담입니다. 롯데리아는 전통적으로 주요 번화가 1층 중심의 매장 입지 전략을 유지해왔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위치한 매장은 확실히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높은 임대료 부담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반면 맘스터치나 노브랜드 버거는 대학가, 주택가, 2층 매장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지역을 적극 활용하며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고객층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롯데리아는 매장 운영 비용이 점점 부담되는 구조로 변했고 수익성이 낮은 매장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롯데리아 매장 수를 확인해보면 2017년 1350개 매장이 2023년에 1288개로 62개의 매장이 사라졌습니다. 이 중 가맹점은 29개 사라졌고 직영점은 33개나 사라졌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가 부담되는 직영점이 많이 사라지면서 가맹점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롯데리아의 대책. 자, 지금까지 롯데리아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롯데리아도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질 개선, 복합 매장 운영, 햄버거 조리 로봇 도입이라는 세 가지 주요 전략을 내세우고 있죠. 과연 이 전략들이 롯데리아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롯데리아가 속한 롯데GRS는 최근 TGIF를 매각했습니다. TGIF 들어보셨죠? 이 브랜드는 1965년 미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한때 한국에서도 고급 패밀리 레스토랑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적 부진과 외식업계의 변화 때문이죠. 코로나19 이후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이 축소되면서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매각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고 핵심 브랜드에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는 브랜드는 과감히 정리하고 햄버거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롯데리아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두 번째로 복합 매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리아 매장에서 햄버거만 파는 게 아니라 크리스피크림 도넛, 엔젤리너스 커피 같은 다른 브랜드와 함께 운영하는 것이죠. 기존 롯데리아 매장을 활용하면서도 추가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고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거를 사러 온 사람뿐만 아니라 커피나 도넛을 즐기려는 고객까지 유치 가능하여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최근 롯데리아는 크리스피크림 도넛과 협업하여 서울 구로 디지털단 지역 인근에 100평 규모의 복합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여기선 버거도 먹고 도넛도 먹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하면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무조건 성공할까요? 복합 매장이 성공하려면 브랜드 간의 시너지 효과가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버거를 먹으면서 도넛이나 커피까지 함께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야 하는데 이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혼란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롯데리아는 비용을 줄이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또 어떤 전략을 쓰고 있을까요? 세 번째는 햄버거 조리 로봇 도입입니다. 왜 로봇을 도입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인건비 절감과 조리 품질 유지. 특히 2018년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패스트푸드 업계는 직원 고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인력을 줄이는 대신 키오스크, 로봇 같은 자동화 기술이 더 중요해진 것이죠. 햄버거 조리 로봇을 사용하면 패티를 정확한 온도로 구워 일관된 맛과 품질을 유지하고 사람이 해야 했던 패티 굽기, 조립, 포장 과정 일부를 로봇이 대체하여 사람이 직접 패티를 조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생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롯데리아는 국내 로봇 스타트업 애니아이와 협업하여 햄버거 조리 로봇 알파 그릴을 도입했습니다. 1시간에 200개의 패티를 조리 가능하고 기존 수작업 조리 방식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패티를 조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이 자동으로 패티의 굽기 정도를 확인하고 최적의 온도로 조리합니다. 이 로봇 덕분에 롯데리아는 패티 굽는 인력을 줄이고 빠르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재 롯데리아뿐만 아니라 맘스터치, 바스버거, 테이스티버거 등도 이 로봇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 절감 효과는 확실하고 사람이 조리할 필요가 없어 주방 노동 강도가 낮아지며 사람이 조리하는 것보다 항상 같은 조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리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할 수는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롯데리아를 살릴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롯데리아의 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고 가성비 시장에서는 맘스터치가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롯데리아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결국 시장에서 점점 사라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꿀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